여러분, 이 영상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자칫 간과한다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한 접시 가득 챙겨 드시는 그 달콤하고 향긋한 과일이 사실은 평생 마신 독한 술보다 우리 간과 혈관을 더 조용하고 교활하게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그 과일을 몸에 좋은 천연 비타민이니까 괜찮아라는 믿음으로 바로 어제, 아니 오늘 아침에도 아무런 의심 없이 드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은퇴 후 누구보다 건강관리에 철저하셨던 68세 박철민 선생님의 이야기는 저에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매일 10,000보 이상을 걷고 등산과 자전거를 즐기시며 짜고 기름진 음식은 의식적으로 피하셨던 분입니다. 주변에서는 강철 체력이라며 부러워했죠. 그런 선생님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죽기보다 힘들고 안개가 낀 것처럼 머리가 멍하며 오후만 되면 소파에서 꼼짝할 수 없는 극심한 피로감으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혈당은 당뇨병 경계의 최고 수준이었고 초음파 화면에 나타난 간은 술을 매일 드시는 분처럼 새하얗게 기름이 낀 중증 지방간이었습니다. 술은 평생 입에도 대지 않으셨던 분인데도 말입니다. 범인을 찾기 위해 식단 일기를 샅샅이 추적한 끝에 우리는 뜻밖의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박 선생님께서 매일 아침 식사 대용으로 믹서에 갈아 드시던 여러 과일을 섞은 건강 주스 한 잔과 저녁 식사 후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무심코 드시던 달콤한 과일들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원장님, 이게 어떻게 독이 됩니까? 제가 몸에 나쁜 걸 먹었으면 억울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건 다 자연에서 온 건강식 아닙니까? 라며 망연자실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자연에서 온 것은 모두 안전하고 이롭다는 믿음 말입니다. 과거 우리가 먹던 과일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야생에 가깝던 옛날의 과일들은 크기가 작고 신맛과 떫은 맛이 강했으며 단맛은 은은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과일들은 어떻습니까? 수십, 수백 년간 오로지 더 높은 당도를 위해 품종이 개량된 말 그대로 설탕 덩어리나 다름없는 것들입니다. 질병 없이 활기찬 노후,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변화된 식생활 환경 속에서 내 몸의 변화에 맞춰 음식을 가려 먹는 현명한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25년간 내과 의사로서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쌓아온 지식과 임상 경험을 모두 담아서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누구도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알려주지 않았던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남은 인생을 좌우할 건강의 핵심 열쇠가 될 내용들이니 부디 오늘만큼은 꼭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대사증후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이현석 원장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당뇨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셨기에 저는 누구보다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 약만큼, 아니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매일 무엇을 어떻게 먹는가임을 절감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건강 시계를 10년, 아니 20년은 되돌릴 수 있는 귀중한 정보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나쁘니 드시지 마세요 하는 시계 하나마나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우리 몸이 60세를 기점으로 달라지는지, 그래서 어떤 음식이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독을 피하고 오히려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되는 과일은 무엇이며, 그것을 가장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추측이 아닙니다. 지난 25년간의 진료 데이터와 밤을 새워가며 분석한 수천 편의 국내외 최신 의학 논문들을 토대로 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영상 딱 15분만 투자하십시오. 이 시간이 앞으로의 50년 건강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집중력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세 가지를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60세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독주보다 더 해롭게 우리 몸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 과일 세 가지를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 반대로 우리 몸의 염증을 끄고 혈관을 청소해 줄 고마운 보약 과일 네 가지를 엄선해 소개해 드릴 겁니다. 특히 네 번째 과일은 아직 많은 분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숨겨진 보석과도 같은 존재이니 이 부분은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좋은 보약 과일들을 더욱 건강하고 100배 더 효과적으로 드시는 비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특히 과일 섭취 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아주는 아주 특별한 혈당 안정차 4가지도 함께 공개할 테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과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180도 뒤바뀔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앞으로도 돈보다 귀한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새로운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을 만드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섭취하는 탄수화물은 크게 포도당과 과당으로 나뉩니다. 밥이나 빵, 감자에 들어있는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즉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연료와 같습니다.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 에너지로 쓰이죠. 하지만 과일의 단맛을 내는 주성분인 과당은 매우 특별하고 까다로운 성질을 가졌습니다. 과당은 우리 몸의 거의 모든 세포가 외면합니다. 오직 단 한 곳, 바로 우리의 간만이 과당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공장입니다. 젊고 건강한 시절에는 이간이라는 공장이 쌩쌩 잘 돌아가서 들어온 과당을 어느 정도 처리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가면서 간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지친 간에게 과도한 과당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은 과부하에 걸려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처리 용량을 초과한 과당은 갈 곳이 없어집니다. 이때 우리 간은 어쩔 수 없이 이 과당을 지방의 형태로 바꾸어 창고에 쌓아두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신생지방 합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아도 간에 기름이 끼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기는 핵심 원리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요산이라는 찌꺼기와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가 다량으로 발생하여 통풍과 전신염증의 불씨가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 무서운 과당의 함정이 숨어있는 60세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독이 되는 과일 세 가지를 콕 집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농축된 설탕 폭탄인 말린 과일입니다. 곶감, 건포도, 말린 무화과, 말린 망고처럼 쫀득하고 달콤해서 간식으로 많이들 찾으시죠? 하지만 이건 과일이 아니라 과당 덩어리이자 노화 촉진제라고 보셔야 합니다. 과일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은 90% 이상 날아가고 당분만 농축되어 무게 대비 당 함량이 생과일의 5배에서 10배까지 치솟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분과 함께 비타민C와 같은 수용성 비타민도 상당 부분 파괴됩니다. 쫀득한 식감 때문에 치아에도 잘 달라붙어 충치를 유발하기 쉽고 시중에서 파는 제품들은 색깔을 예쁘게 유지하기 위해 아황산염과 같은 보존제를 첨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크기가 작아지니 포만감은 거의 없고 죄책감 없이 한 줌, 두 줌 집어먹게 되죠. 그 순간 우리 혈당은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리 간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건강 간식이 아니라 혈당과 간 수치를 올리는 주범이라는 사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부드러운 함정 과숙성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나트륨 배출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것은 품종 개량이 덜 된 과거의 이야기이거나 껍질이 아직 푸른빛을 띨 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검은 반점이 올라온 과숙성 바나나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나나가 익어갈수록 그 안에 저항성 녹말이라는 이로운 성분은 급격하게 단순 당분으로 변합니다. 저항성 녹말은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착한 탄수화물이지만 이것이 모두 당분으로 바뀌는 겁니다. 푸른 바나나의 혈당 지수 GI가 40대인 반면 검은 반점이 생긴 노란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60을 훌쩍 넘어서며 거의 흰 빵과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이런 과숙성 바나나 한두 개를 식사 대용으로 드시는 것은 아침부터 우리 몸의 췌장에 과로를 명령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병으로 가는 급행열차에 올라타는 격입니다. 세 번째는 달콤한 염증 유발자 파인애플입니다.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소화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 역시 함정이 있습니다. 과도한 과당이 주는 해악은 이 효소의 이점을 가리고도 남습니다. 잘 익은 파인애플의 강력한 단맛은 우리 몸속에서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아주 고약한 노화 독소를 대량으로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마치 끈적한 캐러멜처럼 우리 몸의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단백질에 달라붙어 변성시킵니다. 그 결과 혈관은 탄력을 잃고 딱딱해져 동맥경화 위험이 커지고 피부는 주름지고 푸석해지며 관절의 연골은 약해져 염증과 통증을 유발합니다. 요즘 들어 무릎이 쑤시고 여기저기 아프다 하시는 분들 혹시 식후에 달콤한 파인애플이나 파인애플이 든 탕수육 소스를 즐겨 드시진 않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 달콤함이 우리 몸의 만성 염증에 불을 지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도대체 뭘 먹으라는 말이냐 하고 답답해 하실 겁니다.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는 혈당 걱정은 덜어주면서 오히려 우리 몸의 기운을 살리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줄 착한 보약 과일 4가지를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약 과일은 항산화의 왕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라즈베리, 아로니아 같은 베리류의 가장 큰 장점은 당분 함량이 비교적 낮으면서도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보석처럼 박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보랏빛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 늙고 병들게 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을 씻어내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해 기억력 감퇴를 막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 정도 그릭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단백질과 함께 훌륭한 건강 간식이 됩니다. 두 번째 보약 과일은 염증 잡는 천연 소염제 체리입니다.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정보입니다. 체리는 통풍의 원인인 요산 수치를 낮춰주는 효과가 여러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몇 안 되는 과일입니다. 관절에 쌓인 뾰족한 요산 결정을 녹여 통증과 부기를 가라앉히는 고마운 과일이죠. 또한 체리에는 멜라토닌 성분이 풍부해서 밤에 잠 못 이루고 뒤척이시는 분들의 숙면을 돕는 천연 수면제 역할도 합니다. 혈당 지수도 22로 매우 낮아서 당뇨 환자분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하루에 한 줌, 약 10알에서 15알을 넘지 않도록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약 과일은 껍질이 진짜 약인 배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과일, 배의 진짜 보물은 바로 껍질에 있습니다. 배 껍질에는 루테올린과 케르세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는 기관지 염증을 완화하고 가래를 삭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환절기에 목이 칼칼하고 기침이 잦을 때 배를 껍질째 드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의 아삭한 식감을 내는 석쇠포는 훌륭한 불용성 섬유질로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를 예방하고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완만하게 해줍니다. 앞으로 배를 드실 때는 유기농 배를 구해 깨끗하게 씻어서 꼭 껍질째 드셔 보십시오. 자, 드디어 오늘의 하이라이트 네 번째 숨겨진 보물입니다. 바로 덜 익은 녹색 파파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황색으로 잘 익은 파파야는 달콤하지만 그만큼 당분도 높습니다. 하지만 진짜 보약은 바로 덜 익은 녹색 파파야에 숨겨져 있습니다. 녹색 파파야에는 파파인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백질분해 효소가 압도적으로 풍부합니다. 이 파파인 효소는 우리가 섭취한 고기나 단백질 음식을 아미노산 단위로 부드럽게 분해시켜 소화를 돕는 위장에서 나오는 펩신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천연 소화제입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녹색 파파야는 단맛이 거의 없고 무처럼 아삭한 식감만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당분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으면서 강력한 소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채소 같은 과일인 셈입니다. 얇게 채 썰어서 무생채처럼 새콤달콤하게 무쳐 드시거나 볶음 요리나 국물 요리에 넣으면 다른 재료의 맛을 해치지 않으면서 식감과 영양을 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 과일이라도 잘못된 습관으로 먹으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아주 쉽지만 강력한 생활 습관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법은 식후 즉시 눕지 말고 딱 15분만 서성이는 것입니다. 식사 후 혈당이 치솟는 것을 막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우리 몸의 근육 세포 표면에는 GLUT사라는 포도당 수송체가 나타나 혈액 속의 당분을 에너지원으로 낚아채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수송체들이 이를 게을리합니다. 하지만 가볍게 움직여주면 수송체들이 활발하게 일을 시작하죠. 거창하게 운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가 끝나자마자 딱 15분만 자리에 앉거나 눕지 말고 서서 설거지를 하시거나 거실을 천천히 어슬렁거리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이것만 지키셔도 혈당 조절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두 번째 비법은 과일은 식사가 아닌 후식이며 내 주먹만큼만 먹는다는 원칙입니다. 과일은 절대로 밥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과일은 어디까지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채소가 골고루 갖춰진 건강한 식단에 살짝 곁들이는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과일을 먹는 횟수는 딱 1번으로 제한하시고 그 양은 자신의 주먹 크기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황금률입니다. 사과라면 반개, 베리류라면 1줌, 키위라면 1개. 과일 배는 따로 있다는 생각은 오늘부터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 비법은 과일 섭취 후 혈당 안정차 한 잔의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과일을 드시고 나서 입가심으로 커피 믹스나 달달한 음료를 찾으시는 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대신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혈당 안정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붉은 빛이 아름다운 히비스커스 차는 혈압을 낮추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며 새콤한 맛이 과일의 단맛을 깔끔하게 정리해 줍니다. 시원한 향이 매력적인 페퍼민트 차는 소화를 돕고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생강차의 진저롤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녹차의 EGCG 성분은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니 좀 어떠신가요? 아마 처음에는 내가 평생 믿어온 건강 상식이 틀렸다니 하며 조금은 충격을 받으신 분도 그래서 내가 늘 피곤했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몸이 약해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몸을 더 지혜롭게 다룰 지식이 필요해진다는 뜻입니다. 노화는 쇠퇴가 아니라 내 몸의 현명한 경영자로 승진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박철민 선생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처음에는 무척 힘들어 하셨지만 저와 함께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 주스를 끊고 저녁 과일 대신 제가 알려드린 보약 과일을 주먹만큼만 드셨습니다. 3개월 후 선생님은 몰라보게 활기찬 모습으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혈당은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고 간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선생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이제야 진짜 건강이 뭔지 알겠습니다. 혀끝의 달콤함이 아니라 몸이 편안한 것이 진짜 행복이더군요. 오늘 알게 되신 이 작은 지식들이 하나하나 쌓여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거대한 건강의 성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단 한 분에게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을 선물해 주십시오. 모두 늘 건강하십시오.